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 국내 소식 그리고 국외 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일이죠. 오늘이 아니고 오늘 27일이니까 어제입니다. 26일에 네팔 토속류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 외국인을 포함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뭐 1000명, 2000명 정도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지금 사망자도 속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본인도 5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실종됐으니까 토속류이죠. 흙먼지죠. 흙이죠. 흙이 홍수처럼 빙하가 녹아서 밀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방불명이 됐다 하는 것은 곧 사망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인도 9명이 지금 행방불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일본에서 5명이 실종됐다 하는 긴급으로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쭉 올라가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팔과 중국 국경 대규모 토속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인이 5명이 실종됐습니다.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토속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측 사망자는 160명 이상이 나왔고요. 실종자는 수백 명이나 됩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이 다수입니다. 일본인 관광객 5명과도 연락이 끊겼고 또한 일본 정부는 해외 긴급 정제팀 ERT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일본 타카이치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면서 안부를 묻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일본 정부도 긴급하게 파견하고요. 또 일본인 관광객이 5명이 실종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종됐다는 것은 이렇게 흙에 묻혀서 곧 사망하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만은 참 안타깝게도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서 돌아오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네, 위성 사진으로 본 현장의 사진입니다만 완전히 이 하얗죠. 하얀 거 완전히 뭐 흙으로 뒤덮여서 그 빙하물과 함께 섞인 물이 마을을 덮쳐서 완전히 그 무너진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본인과 한국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네팔, 중국 국경 토성류 홍수에서 실종된 외국인 국적과 일본인, 한국인 숫자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치별로는 27일 기준으로서 외신 각국 외교의 발표를 기준으로였습니다. 일본인이 5명이 실종됐고요. 관광 투어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며 주 네팔 일본 대사관이 연락이 안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관광객으로 분류됩니다. 네, 한국인 실종은 9명입니다. 고립이 10명입니다. 뭐 9명이니까 9명이 뭐 사망한 것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실종이 9명, 한국 남동발전,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라스와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근무자였습니다. 고립이 10명이나 되었고 같은 회사 관계자로 안전을 확인됐고 헬기 구조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원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입니다. 네, 외국인 국적 분포를 보면은 네팔 측의 실종 관광객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적은 인도가 130에서 177명입니다. 최소 순례자의 순례적인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47에서 63명, 참 많아요. 네, 호주가 34명이고 영국이 33명, 카나다가 24에서 25명이나 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11명에서 19명이 되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약 46에서 53명이 됩니다. 이것은 패키지 관광객을 언급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요즘에 뭐 전쟁도 하고 이런데 또 관광 가는 그런 분도 계시네요. 참 좀 믿기 어려운 이런 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국이 9명입니다. 이건 발전소 근로자입니다. 이것은 뭐 관광객이 아니고 저는 한국 사람은 발전소의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사망하지 말고 살아 돌아오기를 비롯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5명이나 있습니다. 일본은 관광객입니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 남아공화국, 포르투갈, 이스라엘,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소수 인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티베트 쪽은 실종이 568명, 외국인 260명으로 별도 집계되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외국인 실종자가 700명대를 넘는다는 보도도 있고 또 한 보도는 1300명이나 1500명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현상은 아까와 같이 토성류가 마을 국경 검문소 도로를 한꺼번에 쓸어간 장면입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완전히 토성류가 마을을 완전히 쓸어냈고 이런 전경이 보여서 참 안타까운 현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차로 마을의 회색 지능에 거의 잠기고 건물들이 반쯤 무너지거나 떠내려간 모습입니다. 관광객, 순례객이 머물던 지역과 비슷한 파괴 규모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파괴된 지역이죠. 또 이것은 중국 측의 검문소, 여기 이렇게 중국 측의 검문소인 것 같아요. 빨간 마크 중국을 못 뜻하는 마크인 것 같은데요. 중국 중 국경 검문소 CCTV 거대한 흙먼지 토성류가 건물을 덮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도망치는 모습이 함께 잡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고 뒤에 이 뿌연 그러니까 물기둥 같이 생긴 것이 건 뒤에 완전히 토성류가 중국의 검문소를 덮치는 이런 현상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홍수 후에 강바닥처럼 변한 마을, 도로와 집이 진흙평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색이 어려운 이유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흙에 완전히 흙이 덮쳤기 때문에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이 흙을 전부 파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고 또한 네팔이다 보니까 또 뭐 중비라든가 이런 것이 기계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있다고 해도 이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중기를 넣는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헬기 같은 것으로 달아서 공중에서 나르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기는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헬기로는 좀 어려우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사고 핵심은 네팔 북부 바그마티즈 라스와 지구입니다. 카트만두에서 북동쪽으로 약 125km 중국 티베트와 국경 계곡입니다. 강은 보테코시에서 시작해서 하루에 트리슬리에 흘렀습니다. 주요 마을 지점입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곳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스와가디, 네팔 중국 국경 검문소 우정교가 있었던 세강 경찰 초소가 피해가 입었습니다. 또한 티무제, 국경에서 남쪽으로 3km 시장 세관 경찰서가 있던 국경마을 가장 먼저 쓸려갔습니다. 사부르베시와 랑탕 트레킹 관문마을로 강변 숙소와 시장이 밀집되어 있고 한국 발전소 한장과도 가까운 구간입니다. 둔체 라스와 지구 중심지 구조 거점입니다. 마이롱 강변 취락입니다. 또 벤틀리와티 누이쿠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고요. 트리슬리 벼자르 하류 누아코 집 다리가 진흙에 묻혔습니다. 데비갓은 더 하류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마을들이 덮쳤습니다. 히토류 그 다음에 하류로 내려가면은 누아코 고로카 지토항까지 경보가 났습니다. 중국 쪽은 티베트 시가지에서 지롱형 국경 검문소입니다. 평소에는 랑칸 계곡과 트레킹 티베트 육로 카알라스 순례의 출발점입니다. 강변에 알록달록한 로지 시장이 붙어있는 좁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래서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죠. 사부르베시 강이 계곡 한가운데 흐르고 여기입니다. 이게 강인 것 같습니다. 강이 한가운데 흐르고 양쪽 비탈에 집과 버스가 붙어있는 정형적인 랑탕 관문 마을입니다. 이번 토성류가 바로 이 강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 토성류가 뒤에서부터 쭉 낮은 강줄기를 타고 토성류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이 완전히
토속류에 덮쳐서 완전히 사고가 났습니다. 사브로베이시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알록달록한 지붕이 산비탈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서 가면은 또 어떤가 하면 강변의 밀집 시가지입니다. 버스 주차장과 숙소가 강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물이 한 번에 불어나면은 피할 곳이 거의 없는 지형입니다. 뭐 이렇게 협곡이다 보니까 피하지를 못하죠. 뒤에서부터 빙하가 녹아서 그 물이 섞여 있는 토성류가 함께 밀려오면은 양옆이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가운데는 또 가장 낮은 곳은 강이 흐르고 조금 높은 곳은 이렇게 집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도 뭐 1000명, 2000명이 되니까 이 중에서 속속 확인이 되면은 거의 그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참 안타까운 예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라스와가디 국경 평소 네팔 중국을 잇는 우정교와 중국 측 세관 건물입니다. 관광객이 화물차가 여기를 지나 티베트로 갑니다. 이 뒤에 보이는 게 중국의 검문소이죠. 여기로 가는데 이것도 완전히 당했습니다. 여기 뒤에서부터 토성류가 덮치는 CCTV에서도 잡혔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랑탕 쪽 산골 마을에 평소에는 트레커들이 머무는 풍경, 파란, 노랑, 분홍과 덮인 봉우리 아래 모여 있습니다. 사브르베시에서 계곡을 더 올라간 풍경입니다. 자, 여기 뒤에는 이렇게 히말라야의 멋진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고 그 앞에는 숙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티베트에 넘어가는 길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네팔의 여러 가지 풍경이 이렇게 풍경과 건물이 어울려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리하면 티무르의 라스와가디가 국경 최전선, 사브르베시가 가장 큰 생활 관광 마을입니다. 평소에는 강이 좁고 맑은 산골의 계곡이었는데 26일 아침에 상류 빙하 암석 붕괴로 그 강이 한꺼번에 마을을 덮쳤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긴급 팀을 지금 파견한다고 그러고 일본도 또 긴급 팀을 파견한다고 그럽니다. 토성류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완전히 토성류가 덮쳐서 강물과 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강물이 토성류가 덮친 후에 왼쪽에는 집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오른쪽은 완전히 뭐 온데간데도 없고 완전히 그 강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넓네요. 산과 산 사이에는 완전히 토성류가 덮쳐서 진흙 한가운데 건물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이 보이는 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1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뭐 이러니까 사망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계곡을 따라 토성류가 흐른 뒤입니다. 집이 섬처럼 떨어져 있고 물길이 마을을 갈라놓았습니다. 이 사진도 보면은 비 오는 날 촬영한 건데 닫힌 건물이 진흙 속에 서 있고 오른쪽 비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 서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것도 완전히 CCTV에 중국의 티베트 지붕 국경 검문소와 이렇게 위에 뒤에 토성류가 덮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홍수가 마을과 다리를 덮치는 장면입니다. 갈색 물기둥이 시가지를 가로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전력 수력 시설 발전소 건물이 진흙에 잠겼고 뒤쪽에 태양광 단지가 보입니다. 뭐 이로 인해서 썸네일과 같이 속보로서 네팔 토성류 일본인 5명이 실종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도 안타깝게도 9명이 실종되고 또 10명이 고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구출이 돼서 살아 돌아오기를 비nom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긴급으로 네팔 토성류 일본인 5명 실종됐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